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네. 이제 경제 펀더멘털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요인들에 한번 이제 집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네,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굉장히 좀 뜨거웠어요. 네. 특히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뜨거웠는데 그렇죠. 11년 연속으로 주가가 지금 오르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S&P 500 지수가 제 기억에 이제 금융위기 때 저점이 2009년도 3월 달에 나와요. 네. 그때 저점이 670포인트에서 저점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뭐 3,100, 3,200 이렇게 밀어 올린 거거든요. 그때로 비교해보면 약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마어마한 강세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그래프 보시면 그냥 딱 우상향으로 쭉 밀어 올려요. 참 대단한 강세장인데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이 강세장의 관성을 이어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별다른 탈이 나는 게 없으면 주가는 오른다. 이제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별다른 탈이 나면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줄 거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 그걸 사실은 작년에 우리는 봤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탈이 안 나면 오르고 탈이 나더라도 돈이 풀리면서 오르면 그냥 어떤 결과든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의 주가가 가장 싼 거다. 그럼 지금이라도 현금을 털어서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이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강세장의 마인드가 약간은 금융시장의 탐욕의 마인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도 저는 좀 예상치 못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예상치 못한 리스크에 우리도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를 좀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좀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리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력한 재정 정책 쪽에 좀 저희는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가적인 감세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고 재정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통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쓰는 거고요.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공급을 해주거나 이런 건 중앙은행이 씁니다. 근데 재정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각종 정책 사업을 해가지고 세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거죠. 세금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정부가 감세를 하면 받아야 될 세금을 안 받고 그냥 소비자들한테 준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렇죠. 준 거잖아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17년도 하반기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왔던 게 법인세 감세, 대규모 법인세 감세를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부양의 화살을 딱 당겼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뜨겁게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 감세, 그러니까 재정 정책까지 같이 풀었잖아요. 그럼 와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뭘 준비하냐면 대규모 소비세도 이제 감세를 한다. 그럼 미국 국민들이 소비를 좀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중산층에 대한 소비세 감세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어떤 국가든지 소득이 있어야지 지출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가가 자금을 땡겨오는 방법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재정을 지출을 해가지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결국엔 그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구했을까? 첫 번째 만약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 부양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세를 한다면서 증세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경기 부양한다는 얘기는 넌센스로 끝납니다. 그럼 뭐가 딱 하나 남냐면 그러면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빌려와서 이렇게 빌려온 돈으로 소비를 늘리면 된다. 이런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2012년도에 경기가 되게 안 좋았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 1조 달러 재정 적자를 넘은 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끌어당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국채 발행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막 돌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돈을 다 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돈이 돌고 있는데 정부의 국채 발행이 확 쏟아지면서 채권을 주면서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쭉 빨아들여 가는 거죠.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원래 가만히 국채 발행을 안 했으면은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회사채 시장이나 아니면 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경기부에 이제 그렇게 결국에는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자금들이 정부가 쭉 빨아들여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들이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돈의 그 캐파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정부가 빚을 많이 내가지고 국채 많이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땡겼잖아요. 근데 국채 발행이 많다는 건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요. 그럼 이슈가 뭐냐면 이자도 많습니다. 그러네. 이자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이자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린 다음에 여기저기 썼습니다. 근데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자 낼 돈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또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돈을 빌려서 이자를 메우는, 돈을 빌려서 그 이자를 메우는 이런 구조가 반복되게 되죠. 그럼 국채 발행이 과거보다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는 시중에서 자금을 더 많이 그렇죠. 땡겨오게 되겠죠. 그러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무언가 이렇게 자금을 계속 대규모로 땡겨가면은 어딘가에선 자금의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딘가가 어디냐면 아마 이제 조금은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아마 뉴스에서 접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미국의 레포 시장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자금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포 시장은 그냥 하루나 일주일 정도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같이 이제 헤지펀드나 증권사나 이런 데서 돈을 빌리려고 이 레포 시장에 가는 거죠. 초단기로 돈을 빌리려고 레포 시장에 급전 한번 땡겨볼래 하고 딱 나가면은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가 빌려주냐면 은행에서 대형 은행들이 여기 레포 시장에서 돈을 훅 빌려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그 대형 은행들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풍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은행들이 그 국채를 사요. 그럼 은행이 갖고 있던 현금은 정부로 빨려 들어가고 은행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한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은행은 현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금이 별로 없으니까 레포 시장에 나와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현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레포 시장에서 레포 시장의 대형 은행들이 레포 시장에 가서 돈을 빌려줄 걸 그냥 정부한테 빌려줬다라고 국채를 사면서 그렇죠. 사서. 그러면서 돈을 빌려줬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포 시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세력이 없어지니까 레포 시장에서 돈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빌리던 애들이 돈이 막힌 거죠.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포 시장에서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제발 좀 돈 좀 빌려주세요. 10%라도 드릴게요 하면서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그게 작년도 9월, 10월, 11월에 걸쳐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 앞뒤 다 자르고 보시면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돼. 재정 정책을 많이 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니까 레포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어딘가에선 돈이 부족해지거든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했냐면 해결이 된 게 아닙니다. 대형은행들은 아직도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레포 시장에서. 어디서 대출을 해주고 있냐면 페드가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원래 중앙은행에서 레포 시장에 개입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레포 시장에 나와가지고 하루짜리를 계속 대출해주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포 시장에 페드가 개입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그 기사 타이틀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 빌려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단기자금 시장인 레포 시장에서 빵꾸가 나고 이걸 페드가 간신히 메워주는 모양새거든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만약 소비세 감세를 추가로 더 대규모로 진행하게 된다면 이걸 가정해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국채 발행을 더 늘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간신히 페드가 막고 있는데 간신히 막아주고 있는데 더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자금 부족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럼 이걸 과연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슈가 이제 불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뉴욕 증시,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의 어떤 중장기 강세장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이 기여한 바도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 그 재정 정책이 생각보다 좀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워낙에 큰 부채 때문에 만약 그 칼날이 무뎌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선 더 많은 재정 정책, 더 많은 떡밥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그 FOMC라고 있습니다. 그 네. 페드가 그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 미국의 금리가 너무 높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결국 이자내다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페드는 각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 인하해라는 그렇죠. 얘기죠. 금리를 인하해줘야 정부에서 돈을 보다 싼 금리에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 적자 문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를 좀 제기해 드렸고요. 그게 레포 시장하고도 맞물려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재정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레포 시장이 자꾸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네. 심리적으로 모든 그 경제 주체들이 네.
이제 막 현금 수요에 대한 그 압박감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더 안 있습니다. 좋은 상황으로 네.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레포 시장이라는 거는 하루나 아니면 7일이나 14일이나 굉장히 초단기로 돈을 빌리는 시장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는데 하루짜리 대출을 받은 다음에 어디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내일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7일짜리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14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주식도 사고 뭐 어디 투자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포 시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그 자금을 공급받게 되면 이렇게 좀 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거의 없이 그냥 제가 그냥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레포 시장에 나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 7일 후에 갚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7일 후에 갚을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뭐 1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7일 후에 갚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립니다. 그럼 7일이 되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돈을 안 갚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냥 미안해 나중에 갚아드릴게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언제든지 자금을 땡길 수 있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더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7일 더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요 7일로 대출을 받아도 주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막 강세를 보이는 이런 장에서는 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의 탐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걸 갖다가 대형은행들이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그런 역할을 해줬었고 근데 대형은행들의 자금줄이 막힌 거잖아요. 그랬더니 페드가 들어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페드는 영원히 그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이 돈을 가지고 현금 쟁이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죠. 돌려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레포 시장에서 자금 주입을 계속 해주게 되니까 지금 이 돈이 계속 돌면서 자산 시장을 갖다가 쳐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의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이럴 때는 레포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네.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예전에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네. 이 정말 세계 경제 위기가 찾아오든가 네. 더 악화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될 정도로 그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각국의 정부들이 손쉬운 방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네. 자꾸 연장하려고 할 때 네, 금리 그렇습니다. 인하라든가 네. 양적 완화라든가 네. 이걸 가지고 자꾸 문제를 더 키우면서 쉽게 끌고 가려고 할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간단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그 디스토피아를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좀 우려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월 중순이었는데 그때 이제 예전 FRB 의장이었던 옐런 의장이 그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에 향후에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현실화됐을 때는 페드가 할 수 있는 그 정책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룸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 금리가 지금 1.5에서 1.75% 정도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면은 0.25%씩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을 때 한 5번 정도, 대여섯 번 정도 인하할 수 있는 룸은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3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을 좀 살렸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요걸 그냥 한번 해석을 해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결국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에 버블이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일상적인 경기 사이클에서는 경기가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경기 사이클에서 일상적인 하락인 경우에는 금리를 한두 번, 3번 정도 낮추면 충분히 경기를 갖다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경기가 이렇게 높게 버블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뚝 떨어지고 있죠. 그럼 이게 뚝 떨어질 때 얘가 충격을 안 받으려면 굉장히 두꺼운 쿠션을 깔아야 될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두꺼운 쿠션이라는 얘기는 한두 번의 금리 인하로는 안 되고 굉장히 많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쿠션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옐런 의장은 그런 겁니다. 지금 이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자산시장의 버블이 강해졌을 때 그리고 하늘 꼭대기에서 얘들이 떨어졌을 땐 과연 그걸 메워줄 만한 그런 이제 정책의 룸이 존재하겠는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 레벨이 얼마 정도지까지는 뭐 알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결국엔 이 자산 버블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리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자산 버블이 깨져서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이제 일본처럼 중장기적인 경기 침체의 어떤 리스크를 겪을 수도 있죠. 다만 또 하나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의 교과서가 일본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 그랬기 때문에 일본처럼 될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일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참 어려워지는구나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가기 위해서 사전에 살걸 다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네. 트럼프 그 경험, 네. 비즈니스 경험 때문에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자체가 파산도 여러 번 했잖아요. 네. 빚으로 사업을 아주 크게 받고 네. 망하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빚으로 뭔가 사업을 확장시켰던 사람이라 네. 지금 현재도 뭐 엄청난 빚을 지고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예, 도이치방크나 그렇습니다. 이런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상 네. 국가 경제에서도 빚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네. 빚내서 네.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건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빚을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기업가로서의 성향이 있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은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걸 좋아하게 되거든요. 그럼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요, 싼 값에 빚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돈의 값을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이렇게 좀 뜨겁게 과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경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끊임없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요.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보통 세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정 흑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는요,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경기가 뜨거워지는 걸 방어하죠. 그래서 경기가 내려왔었을 때는 이렇게 쟁여놓은 돈으로, 쟁여놓은 세금을 지출을 하면서 경기에 하방을 받쳐주면서 밀어 올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경기가 좋은데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국면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페드한테, 정부가 중앙은행한테 지금 굉장히 월권 행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중앙은행에서도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금리 인하해라 뭐 이렇게 이제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반발감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중앙은행하고 정부의 어떤 공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협업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났었을 때는 아주 좀 하모니죠. 정책 조합의 하모니가 좀 깨진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작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밀고 페드가 기준금리를 낮췄다면 올해는 트럼프는 미는데 이쪽에서 움직이질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시장이 긴장하는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트럼프의 입보다는 사실 그 연준 의장의 입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이 되는. 예, 저도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입은 똑같은 경기 부양을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에서는 변화가 없는데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씩 변화의 기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